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주역 개사전에서 도란 이름 일양 지위도라고 하였듯이 도는 음양의 변화로 생겨난 필연적인 법칙을 의미합니다. 신은 음양 불칙 지위 신이라고 했듯이 음양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온갖 사물 가운데 숨겨져 있어서 쉽게 드러내 볼 수 없는 법칙을 우연하게 신묘한 연출로 나타냅니다. 주역은 음효와 양효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덕을 쌓아가는 행동은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따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를 종종 만납니다. 주역은 점의 다양한 변화를 괴 효사와 괴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길을 얻고 어떻게 하면 흉에 이르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천지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주역책을 통해서 서로 응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술을 대작할 때 상대방에게 술을 따라주면 반드시 그 상대방은 다시 술을 따라주는 것처럼 갈피를 못 잡고 묻는 사람에게 주역은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역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취향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의 결정에서 길흉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천소축계 학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천소축계 초구효의 효사는 초구는 복이 자도이언이 하기구일이요 길하니라. 회복하는 것이 도로부터 함이니 무엇이 그 허물이리요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구는 괴의 가장 아랫자리에 있어서 아직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구는 양의 자리에 양효가 앉아서 발음을 얻었으니 득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사효화는 음양으로 정응이 되어서 머무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정을 구애치 않고 본래의 강건한 건도를 지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인데 건깨가 본래 있던 자리로 회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도는 건도를 의미하는데 건삼년으로 이어진 세 개의 순양효는 강건한 건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육사효가 부드럽게 자신을 견제하고 제지를 하고 있지만 강건한 건도의 에너지로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위로 나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판단사가 붙는 것입니다. 초구는 강건한 양효의 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천소축계 초구효가 동하면 중풍손깨가 되는데 바람은 서로에게 섞여서 얽히고 묶여있는 상으로 볼 수 있는데 소축 초구 또한 육사효와 연결되어서 얽혀있는 뜻이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풍천소축계 초구효를 받으면 본래 정해놓은 원칙이나 규칙을 지키면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올바른 행동으로서 나아간다면 길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이끌어서 회복함이니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는 육사효와 응이 안 되지만
득중하였으므로 중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구효와 함께 바른 위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효가 스스로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이효 역시 복자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견은 이끌 견이라는 뜻인데 구이효가 동하면 이 허중이 되고 이 허중 속에 감중령괴가 배합되어 있으므로 수레라는 단어가 감중령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초구효와 구이효가 서로 수레처럼 이끌려서 건깨의 본래의 위치인 하늘 위로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복이라는 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회복하니 길하다는 판다사가 붙은 것입니다. 건도에 부합해서 득중한 상이라 강건한 건도의 채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분수 밖의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이 효의 특징입니다. 풍천소축계 구이효가 동하면 풍화가인계가 되는데 내조를 잘하는 부인이 남편을 성공시키는 상이니 구이효가 초구효와 함께 이끌고 복귀하는 뜻과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풍천소축계 구이효를 받으면 남성이라면 외조를 잘합니다. 여성이라면 내조를 잘합니다. 동지를 만날 수 있으며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여탈복이며 부처 반목이로다. 수레의 바퀴살을 벗김이며 부부가 반목함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구삼은 네개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건한 기상으로 정응이 되지 않는 육사효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삼은 육사효에게 과격하게 돌진하고 육사효는 제지하려고 하니 충돌하는 상입니다. 구삼은 음양이 사귀는 것을 바른도로 하지 않고 육사효는 구삼 양효 위에 있으니 반목하는 상입니다. 여기에서 여는 수레인데 건깨와 배합을 이루는 공깨에서 나왔습니다. 탈자는 내호깨, 택깨에서 비롯됩니다. 택깨는 물상으로는 연못이고 계절로는 가을인데 가을에는 수확하는 기쁨으로 나타내지만 만물을 죽여서 나가는 숙살지기를 하는 때라서 훼손시키고 회절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곤깨의 수레에 끼워진 건삼년의 고든 바퀴살이 육사효와 충돌하면서 바퀴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응이 되지 않는 음양은 반목하고 서로를 핍박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의 호깨가 화택규깨인데 규깨는 어긋난다는 뜻으로 부처 반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 구삼효가 동하면 풍택중북계가 되는데 믿음을 상실한 상으로 서로가 믿지 못하니 소축계에서 부부가 반목하는 것과 뜻을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풍천소축계 구삼효를 받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불화가 깊은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의 진행은 안 되고 구설수와 분쟁만 가득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소광절 선생은 산중에 응거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로지 영리 탐구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역의 원리를 깊이 통달하고 역을 지은 수리도 밝혀서 그 징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앞으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지라 선생은 엉겹결에 베고 있던 베개를 던졌으나 쥐는 달아나고 도자기로 만든 베개는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베개 속에
언뜻 글씨가 보이므로 읽어보니 이 벽에는 어진 사람에게 팔려 나가게 될 것이나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쥐를 치다가 깨어지게 되리라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괴이하게 여기고 그 베개를 구입한 도가를 찾아가 물어보니 베개를 만든 도공이 말하기를 옛날에 한 사람이 손에 주역을 들고 찾아와 앉아 쉬면서 그 베개를 들어 구경을 하고 살펴보다가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반드시 그 노인이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나 내가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므로 선생은 도공과 함께 그 집에 이르니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고 가족들이 말하기를 임종할 때 책 한 권을 주면서 모년 모월 모일에 훌륭한 선비분이 우리 집에 올 것이니 그 선비에게 이 책을 주면 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하면서 책을 주는지라 선생은 이를 받아서 열어보니 주역의 글과 아울러 역수를 추구하는 비결과 예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은 그 예에 따라서 수를 연산하고 추리한 다음 그 아들에게 그대의 아버지가 세상에 계실 때 백금을 친상의 서북쪽 구들 밑에 묻어두었으니 그것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즉시 선생의 말대로 구들 밑을 파보니 과연 백금이 들어있었으며 선생은 장례 절차를 일러준 다음에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소강절 선생은 도서역의 일가를 이루고 역의 수로서 연산하여 그 징험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강절 선생의 증명된 징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